안녕하세요. 운세의 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용띠 선생님들, 2026년 이것 하나만 조심하면 복이 넝쿨째 들어옵니다. 불이 토를 키우듯 올해는 선생님들의 기운을 띄워주는 해입니다. 그런데 과하면 태웁니다. 요즘 피곤하셨죠? 주변과 거리감이 느껴지고 괜한 오해가 생기는 일도 많았을 겁니다. 그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관계가 버거워지는 법입니다. 열정을 쏟았는데 오히려 오해가 되고 정리하려던 일이 더 커지고 말수를 줄였는데도 내 뜻은 왜곡되는 경험 한 번쯤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흐름은 복이 커지기 전의 신호입니다. 운이 도는 사람일수록 몸도 마음도 사전 준비로 예민해집니다. 겉으로는 피로하고 생각은 많고 사람은 멀어지지만 속에서는 운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2026년은 불이 토를 자극하는 해입니다. 기운이 커지고 외부 주목이 따라오는 시기입니다. 단 하나의 방향만 놓치지 않으면 이 해는 커다란 복의 문으로 바뀝니다. 그걸 모르고 흘려보내면 내 힘이 내 운을 덮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운이 클수록 마음의 온도는 낮아야 복이 머뭅니다. 복은 기운이 아니라 준비된 그릇에 담깁니다. 끝까지 들어야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용띠 선생님들은 원래 기운이 큰 분들입니다. 하늘을 나는 용처럼 자신을 낮추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겉은 단단하지만 마음속엔 감정의 구름이 자주 흐릅니다. 통찰력이 깊고 기획력이 뛰어나며 당당하고 위험 있는 분들이죠. 하지만 그 위험 뒤에는 섬세함이 숨어 있습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선생님들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오래 생각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 마음속 파도는 깊고 넓습니다. 자의식이 강하고 고집도 있으며 자존심이 예민한 면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엄격하고 세상을 깊이 보시는 분들입니다. 용띠의 기운은 토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단하고 위험이 있지만 물과 나무의 기운도 함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과 감정 기복이 동반됩니다. 외형은 강하지만 내면은 섬세하고 이상이 깊습니다. 현실을 살면서도 늘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분들입니다. 남들이 보기엔 당당하고 흔들림 없어 보이지만 정작 본인은 늘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니 스스로를 채찍질할 때가 많습니다. 그 무게를 혼자 지고 가시는 분들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천간과 지지 모두 불의 기운입니다. 불의 기운이 극도로 강한 해입니다. 하늘도 불, 땅도 불입니다. 이 불은 용띠의 토를 푹 돋아줍니다. 불은 토를 키우는 법입니다. 2026년은 용띠의 기운을 태우고 키우는 해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주목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해입니다. 외부의 주목, 책임, 기회가 동시에 몰려오는 흐름입니다.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일이 찾아오고 역할이 주어집니다. 기운이 커지니 영향력도 커집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뜨거운 피로와 외로움이 동반됩니다. 불 위에 선 용은 빛나지만 오래 머물면 지칩니다. 주목받는 건 좋은데 그 시선이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내 운이 커지는 해이지만 마음의 그늘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운이 크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크면 주변이 부담스러워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존재감만으로 누군가는 위축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오해가 생깁니다. 친절하게 말했는데 상대는 명령처럼 듣습니다. 이런 일들이 2026년에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기운이 강한 해는 감정도 뜨겁습니다. 화를 내려는 게 아닌데 목소리에 열기가 실립니다.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는데 상대는 압박으로 느낍니다. 이게 용띠 선생님들이 2026년에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용띠 선생님들은 삼재에서 벗어났습니다. 2024년에 탈삼재를 하셨죠. 3년간의 무거운 흐름이 끝났습니다. 2026년은 삼재 영향이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흐름을 기획하고 주도할 시기입니다. 삼재가 끝났으니 이제 편할 거라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2025년, 2026년을 맞이하니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삼재의 여운이 아니라 새로운 흐름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기운이 과다하면 책임과 감정의 무게가 증가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관계에서 기대와 부담이 동시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선생님께 기대는 바가 커지고 배우자가 묵묵히 바라보는 시선이 무겁게 느껴지고 직장에서 동료들이 선생님의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삼재가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움직일 시간입니다. 벗어난 줄 알았는데 마음이 무거운 건 흐름의 반동일 수 있습니다. 큰 파도가 지나간 뒤 물은 잠시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다음 파도가 준비됩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느끼는 무게는 바로 그 준비의 시간입니다. 복이 열리는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는 기운이 타오르듯 커지는 시기입니다. 봄 2월부터 4월까지는 안정감과 기획력이 회복됩니다. 오래 생각했던 일들을 다시 꺼내볼 시간입니다. 정리가 필요했던 관계도 이때 조용히 정돈됩니다. 여름 특히 5월부터 7월까지는 확장과 성과의 시기입니다. 이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불기운이 정점에 달하면서 용띠의 기운도 최고조에 이릅니다. 외부에서 제안이 들어오고 기회가 찾아오고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반기 7월부터 12월은 조금 다릅니다. 가을 8월부터 10월은 금기운이 들어오면서 토와 경쟁 관계가 생깁니다. 실적을 따지는 분위기, 효율을 재는 시선, 성과를 요구하는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겨울 11월부터 12월은 수기운이 강해지면서 토가 약해집니다. 기운이 빠지고 내면의 외로움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허무함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무리하지 말고 쉼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상반기는 도전의 시기입니다. 하반기는 중심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복은 빠르게 열리지만 천천히 담아야 합니다. 서두르면 흘립니다. 조급하면 놓칩니다. 2026년 용띠 선생님들께 가장 중요한 건 기운을 조절하는 겁니다. 크게 타오르되 태워버리지 않는 것, 밝게 빛나되 주변을 태우지 않는 것, 그 균형이 복을 머물게 합니다. 2026년 용띠 선생님들께 복을 흘려주는 띠가 있습니다. 이 띠들과 함께하면 과열된 기운이 식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복이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세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돼지띠입니다.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2026년처럼 불기운이 강한 해에 돼지띠는 용띠 선생님들의 뜨거운 기운을 차분히 내려줍니다. 속마음을 식혀주는 샘물 같은 존재입니다. 돼지띠와 함께 있으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느낌이 듭니다. 돼지띠는 재촉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줍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용띠 선생님들의 긴장이 풀립니다. 배우자가 돼지띠라면 올해는 그분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십시오. 자녀가 돼지띠라면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십시오. 직장 동료 중에 돼지띠가 있다면 점심 한 끼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 돼지띠는 복을 당기는 게 아니라 복이 머물게 하는 띠입니다. 감정이 앞서고 판단이 흐려질 때 돼지띠와 대화하면 물이 불을 식히듯 마음이 정리됩니다. 선택이 어려울 때 돼지띠의 조언을 구하면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이들은 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다만 너무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돼지띠는 주는 걸 좋아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받기만 하면 관계에 피로가 쌓입니다. 적당한 거리와 감사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 복을 머물게 하는 존재입니다. 다만 그 마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토끼띠입니다.
토끼띠는 나무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부드럽고 순한 기운으로 용띠의 강한 기운을 감싸 안습니다. 거친 바람을 막아주는 담장 같은 존재입니다. 토끼띠와 함께 있으면 말투가 부드러워집니다. 자연스럽게 목소리 톤이 낮아지고 표정이 편안해집니다. 토끼띠는 용띠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덕분에 용띠 선생님들이 본래 가진 따뜻함이 드러납니다. 가족 중에 토끼띠가 있다면 그분과의 시간이 오래 큰 위로가 될 겁니다. 친구 중에 토끼띠가 있다면 힘들 때 연락해 보십시오. 토끼띠는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공감을 줍니다. 그 공감이 용띠 선생님들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2026년처럼 책임이 무겁고 기대가 큰 해에는 토끼띠와의 관계가 심리적 안정망이 됩니다. 이들은 용띠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들어주고 조용히 응원합니다. 그 응원이 복의 흐름을 이어줍니다. 감정 소모가 심할 때 토끼띠와 함께하면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토끼띠의 시선을 참고하면 감정보다 본질이 보입니다. 이들은 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복을 지키도록 도와주는 띠입니다. 주의할 점은 토끼띠의 느린 템포를 재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용띠는 빠르고 토끼띠는 느립니다. 그 속도 차이를 인정해야 관계가 편안합니다. 재촉하면 토끼띠는 움츠러듭니다. 기다려주면 토끼띠는 더 많이 줍니다. 세 번째, 쥐띠입니다. 쥐띠는 물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돼지띠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쥐띠는 내면을 안정시키고 감정 소모를 막아줍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는 닷 같은 존재입니다. 쥐띠는 현실적입니다. 이상을 높이 두는 용띠와 달리 쥐띠는 발을 땅에 딛고 삽니다. 그래서 용띠가 너무 높이 날아갈 때 쥐띠가 현실로 돌아오게 합니다. 꿈만 꾸지 말고 실행하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움직이라고 말해줍니다. 배우자나 형제 중에 쥐띠가 있다면 그분의 잔소리가 오래는 약이 됩니다. 평소엔 귀찮게 느껴졌던 말들이 2026년에는 용띠를 지켜줍니다. 직장 상사나 선배 중에 쥐띠가 있다면 그분의 조언을 새겨 들으십시오. 쥐띠는 감정보다 논리로 접근합니다. 용띠가 감정에 휘둘릴 때 쥐띠는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해줍니다. 덕분에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복이 소모되는 길로 가려 할 때 쥐띠가 막아줍니다. 금전적인 결정, 중요한 계약, 관계의 정리 같은 일들을 앞두고 있다면 쥐띠와 상의해 보십시오. 이들은 감정을 배제하고 이익과 손해를 따집니다. 그게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용띠를 지키려는 마음입니다. 다만 쥐띠의 말이 너무 날카롭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용띠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담긴 마음을 봐야 합니다. 쥐띠는 용띠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는 겁니다. 이새띠, 돼지띠, 토끼띠, 쥐띠는 2026년 용띠 선생님들께 복을 흘려주는 띠입니다. 이들과 함께하면 과열된 기운이 식고 마음이 안정되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그러나 의존하지는 마십시오. 복은 관계 속에서 흐르지만 결국 내가 담아야 합니다. 2026년 용띠 선생님들의 복을 시험하는 띠가 있습니다. 나쁜 띠가 아닙니다. 다만 기운이 부딪혀 용띠의 에너지를 과소비시키는 관계입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거리를 조절하고 감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세 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띠입니다. 개띠는 토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용띠와 같은 토입니다. 그런데 개띠의 토는 건조하고 단단합니다. 용띠의 토는 습하고 유연합니다. 같은 흙이지만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운의 속도가 맞지 않습니다. 개띠와 함께 있으면 말이 잘 통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긋납니다. 같은 말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릅니다. 용띠는 큰 그림을 보는데 개띠는 세부를 따집니다. 용띠는 이상을 말하는데 개띠는 현실을 묻습니다.
배우자가 개띠라면 올해는 대화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설명하려 할수록 오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개띠라면 기대를 낮추는 게 서로에게 편합니다. 개띠는 정의롭고 원칙적입니다. 그게 때로는 용띠에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조심할 점은 개띠를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설명할수록 관계만 피곤해집니다. 이해시키려 애쓸수록 기운은 빠져나갑니다. 개띠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감정 정리는 나의 몫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과는 한 발짝 떨어질 때 복이 지켜집니다. 두 번째, 닭띠입니다. 닭띠는 금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금은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용띠의 토를 자르고 깎으려 합니다. 평가하고 비판하고 말의 날카로움으로 용띠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닭띠와 함께 있으면 늘 시험받는 기분이 듭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 평가받고 내가 한 말에 대해 지적받습니다. 칭찬보다 조언이 많고 공감보다 분석이 앞섭니다. 그게 닭띠의 방식입니다.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다만 용띠에게는 부담스럽습니다. 닭띠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불완전함을 참지 못합니다. 용띠도 완벽주의 성향이 있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용띠는 본질을 보고 닭띠는 형식을 봅니다. 그 차이가 충돌을 만듭니다. 닭띠의 한마디가 용띠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조심할 점은 닭띠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약점을 보이면 닭띠는 그걸 파고듭니다. 고민을 털어놓으면 해결책보다 지적이 돌아옵니다. 차라리 혼자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이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말띠입니다. 말띠는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2026년 자체가 불의 해인데 말띠까지 더해지면 불이 너무 강해집니다. 용띠의 토를 지나치게 태워버립니다. 책임이 증가하고 번아웃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말띠와 함께 있으면 늘 바쁩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띠는 빠르게 움직이고 많은 걸 해내고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그 에너지가 용띠를 자극합니다. 덩달아 바쁘게 움직이게 되고 쉴 틈이 없어집니다. 말띠는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합니다. 그게 장점이지만 용띠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말띠는 쉬지 않고 달리는데 용띠는 중간에 숨을 고르고 싶습니다. 말띠는 바로바로 결정하는데 용띠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차이가 갈등을 만듭니다. 조심할 점은 말띠와 함께할 때 나만의 리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띠의 속도에 휘말리면 내 중심이 흔들립니다. 결정이 흐려지고 감정 소모가 증가합니다. 말띠가 제안하는 일에 무조건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새띠, 개띠, 닭띠인 말띠는 2026년 용띠 선생님들의 복을 시험하는 띠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기운이 맞지 않아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일 수도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거리 조절입니다. 설득하려 하지 말고 관찰하십시오. 이해받으려 애쓸수록 기운은 빠져나갑니다. 거리를 두는 건 미움이 아닙니다. 서로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2026년 용띠 선생님들의 재물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움직이지 않아도 복이 모이는 해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흘려야 머뭅니다. 크게 들어오는 만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해입니다. 불의 기운이 토를 키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부 기운이 용띠를 크게 키우는 구조입니다. 복이 나에게 몰려드는 해입니다. 그런데 크면 무겁습니다. 무거우면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분산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2026년 용띠의 재물운은 특별합니다. 직접 벌기보다 중심을 잡을 때 복이 돕니다. 용띠는 원래 리더의 기운을 가진 띠입니다. 앞에 나서서 끌고 가는 스타일이 아니라 중심에서 조율하는 스타일입니다. 2026년에는 바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재물이 따라옵니다. 타인의 일을 도와주고 공동 이익을 생각하고
중재자 역할을 할수록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내 이익만 챙기려 하면 오히려 복이 멀어집니다. 남을 세워주면 내가 오릅니다. 남의 일을 거들면 내 일이 풀립니다. 이게 2026년 용띠의 재물 흐름입니다. 복은 말보다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조율하는 말이 재물을 부르는 흐름이 됩니다. 내가 나서지 않아도 자리를 지키면 복이 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회의에서 결론을 내려주는 한마디, 갈등 상황에서 중간을 잡아주는 태도, 누군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여유, 이런 것들이 재물로 돌아옵니다. 갈등 조율, 부탁에 대한 응답, 속의 자리를 피하지 마십시오. 귀찮아 보여도 그 자리가 복의 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복을 얻는 해입니다. 특히 가족의 의견, 팀 안의 소외된 목소리에 주목하십시오. 그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계절별로 재물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봄 2월부터 4월까지는 조급함보다 기반 다지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는 적지만 사람을 만나고 준비하고 정리하는 일이 나중에 복의 씨앗이 됩니다. 말보다 사람, 준비, 정리가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름 5월부터 7월까지는 복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불기운이 정점에 달하면서 토가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외부 요청이 들어오고 공동일이 생기고 조직 내에서 리더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재물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크게 들어오니까 더 크게 벌려고 하면 무너집니다. 움직임보단 중심을 잡을수록 복이 붙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보다 한자리에서 조율하는 게 더 큰 재물을 가져옵니다. 가을 8월부터 10월까지는 조금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금기운이 들어오면서 토의 균형이 흔들립니다. 지나친 실속 추구, 효율 우선 사고가 인간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돈을 아끼려다가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말보다 표정이 재물을 지킵니다. 감정관리가 재정관리보다 중요한 시기입니다. 겨울 11월부터 12월까지는 재정정리, 흐름 점검, 휴식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수기운이 중심이 되면서 토는 수에 녹아 쉼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투자나 확장은 피하십시오. 욕심을 줄이고 작은 감사를 누릴 시기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보내십시오. 금전 흐름에서 구체적으로 조언드리겠습니다. 첫째, 무리한 투자는 절대 금지입니다. 2026년은 큰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해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돈으로 바로 투자하려 하면 잃습니다. 한 템포 쉬십시오. 생각할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사소한 지출 습관을 정리하십시오. 큰 돈은 조심하면서 작은 돈은 함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새는 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힙니다. 커피 한 잔, 택시비,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이 쌓이면 복이 새어나갑니다. 셋째, 단기 수익보다 장기 신뢰 기반을 만드십시오. 당장 돈이 되지 않아도 사람을 얻는 일에 투자하십시오. 인맥이 돈보다 먼저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재물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조급하게 수익을 내려 하지 마십시오. 넷째, 가족과 금전 문제로 다투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지출을 탓하거나 자녀의 요구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가정의 평화가 재물의 근원입니다. 집안이 편안해야 복이 머뭅니다. 돈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더 큰 돈을 잃습니다. 다섯째, 베풀 줄 아십시오. 움켜쥐면 복이 막힙니다. 흘려보내야 다시 들어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필요한 곳에 보태주고 감사의 표시로 나누십시오. 그게 복의 순환을 만듭니다. 재물은 빠르지 않습니다. 중심을 잡을수록 오래 머뭅니다. 복은 움직임보다 자세에서 생깁니다. 크게 들어오는 해, 작게 쓸수록 복이 쌓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내가 머무는 자리를 먼저 지켜야 합니다. 2026년 용띠 선생님들, 재물운은 좋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불 위에 선 용은 빛나지만
오래 머물면 타버립니다. 적당히 내려놓고 적당히 나누고 적당히 쉬어야 합니다. 복은 욕심이 아니라 균형 속에서 자랍니다. 2026년 용띠 선생님들이 복을 지키려면 4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합니다. 첫째, 조급함을 줄이십시오. 용띠는 원래 속이 뜨겁고 겉이 느긋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2026년은 불의 해입니다. 기운이 쉽게 부풀어 오릅니다. 욕심과 조급함이 함께 솟구칠 수 있습니다. 빨리 이루고 싶고, 빨리 보고 싶고, 빨리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은 조급함을 싫어합니다. 기운은 크지만 복은 조급함을 싫어합니다. 크게 오는 흐름일수록 천천히 움직여야 합니다.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재촉받아도 한 템포 쉬십시오. 빠른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정확한 게 좋은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천천히 일어나십시오. 밥을 먹을 때 천천히 드십시오. 말을 할 때 한 박자 늦게 하십시오. 작은 습관들이 조급함을 줄여줍니다. 크게 벌릴수록 작게 내려놓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둘째, 내 말보다 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용띠는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질이 강합니다. 2026년은 말의 기운이 강해지는 해입니다. 내 말이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복은 반대 방향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할수록 복은 조용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복은 가끔 남의 말 속에 숨어옵니다. 배우자의 무심한 한마디, 자녀의 엉뚱한 질문, 친구의 가벼운 농담, 그 속에 정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놓칩니다. 가족의 말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친구의 관찰을 새겨 들으십시오. 자녀의 질문에 진지하게 답하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한 걸음 물러서면 더 넓은 세상이 보입니다. 운은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받습니다. 셋째, 한 가지는 반드시 덜어내십시오. 2026년은 에너지가 과하게 몰리는 해입니다. 용띠는 책임감이 강해서 무리하게 다 짊어지려는 기질이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해야 하니까 합니다. 그런데 다 하다가 무너집니다. 복은 비워진 그릇에 머뭅니다. 덜어낸 자리에 기운이 숨을 쉽니다. 일, 역할, 기대 중에서 하나만 줄여도 복의 흐름이 정리됩니다. 전부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회사 일 중에서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일 내려놓으십시오. 가정에서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역할 나누십시오. 모임 중에서 의무감으로 나가는 자리 줄이십시오. 비워야 채워집니다. 말보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해지는 해입니다. 넷째, 감사의 표현을 자주 하십시오. 2026년은 불의 해라서 말과 감정이 자주 흔들립니다. 용띠의 무게 있는 말이 누군가에겐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한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복을 붙잡는 언어입니다. 고맙습니다는 마음을 밝히는 불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컸어요. 덕분이에요. 이런 짧은 말을 습관화하십시오. 당연한 일이라도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느끼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복을 머물게 합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고 관계가 바뀌면 운이 바뀝니다. 이 4가지, 조급함 줄이기, 남의 말 듣기, 한 가지 덜어내기, 감사 표현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만 해도 됩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복을 지킵니다. 2026년 용띠 선생님들, 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일상의 작은 태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크게 부풀어 오르는 흐름 속에서도 용띠 선생님들의 마음 그릇은 단단히 지켜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복이 밀려들어와도 흘러나가지 않도록 고요한 중심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운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평형으로 2026년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복의 물결이 크게 일어도 선생님들의 내면은 잔잔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오늘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2026년 한 해 동안 지키고 싶은 마음가짐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조급함을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오늘 가족의 말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적으면 그 말이 복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복은 중심을 잡은 마음 위에 머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문을 여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기운은 머무는 자리를 찾습니다. 이 영상이 그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운세이문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